기후보건영향평가 지표 개발 중 기후변화 감염병 지표 개발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학교실의 김종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은 에어폴루션, 그리고 벡터 이콜로지의 변화, 그리고 알레르겐의 변화, 워터 퀄리티의 영향, 그리고 워터와 식수와 음식 공급으로 인한 영향, 환경과 정신건강 영향, 그리고 익스트림 히트와 같은 극한 기후, 그리고 시비어 웨더와 같은 영향으로 인저리 같은 건강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벡터 이콜로지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과 물과 식품의 공급 그리고 수질과 관련된 건강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이콜로지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은 주로 말라리아나 댕기, 진드기 뇌염, 한타바이러스 등 매개체 관련 전파 감염병이 주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과 식품 그리고 식수에 대한 건강 영향은 설사 질환이라든가 콜레라 그런 캄필로박터와 같은 식인성 식품외계 질환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질환 중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개체 생태변화 관련해서는 말라리아, 댕기열, 진드기맥의 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라인병, 치쿤구니아열, 웨스트나일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체 감염병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법정 감염병으로 되어 있으며 리프트밸리열이 1급 감염병이고 나머지는 모두 3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주로 3일날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3일날 말라리아는 북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후 관련 감염병으로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댕기열과 치쿤구니아열 그리고 웨스트나일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후 관련 감염병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진드기맥의 뇌염과 리프트밸리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신고 사례가 없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 상황에서는 기후변화 감염병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라인병은 국내에서 매년 15건에서 20건 정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라인병은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으로 북미와 그리고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감염병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연간 신고 건수가 적어 이를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곤충매개 감염병은 찌쯔가무시증입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의 지표로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찌쯔감시증의 경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2017년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기후변화 관련 감염 질환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수의 수질 및 음식 공급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영양실조, 설사질환, 콜레라,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캄필로박터증, 렙토스피라증, 유해조류 발생들을 갖다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영양실조의 경우에는 후진국형 지표로 국내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설사질환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질환의 지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ICD-10 코드 A00부터 09까지가 모두 설사질환에 해당합니다. 콜레라의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주로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어 국내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증과 캄필로박터증은 법정 감염병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ICD-10 코드로 환자 사례가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단 코드에 대한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아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제한됩니다.
렙토스피라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해조류 발생에 관련해서는 유해조류 발생 자체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지표로 개발 가능성이 높지만 유해조류 발생 자체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염병 질환의 지표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질환 관련하여 국외 연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질환은 크게 세균성 설사와 바이러스성 설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세균성 설사의 경우에는 기온이 1도씩 증가함에 따라 유의한 실내 구간 내에서 설사질환이 발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설사질환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온이 감소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보다 작은 그런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감염 질환 초과 이환자 수를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지표로 개발함에 있어서 ICD-10 코드 A00부터 09까지의 환자 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치 모형을 사용해서 초과 이환자 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기준 온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일평균 기온이 15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온 증가에 기인한 초과 장 감염 질환 발생 건수를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원으로는 기상청의 기온자료, 건강보험공단의 이환자 수, 국가응급진료정보망 네디스의 이환자 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16개 시도의 건강보험공단 자료,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를 사용해서 역치 모형을 적용한 후에 일평균기온 1도 증가에 따른 상대 위험도를 산출하고 그 상대 위험도로부터 1도 증가에 따른 기호 위험도를 산출하여 초과 이환자 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평균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25도씨에서 상대 위험도는 1.246이었으며 해당 온도에서의 초과 설사질환 이환자 수는 4767명이었다. 이러한 식으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장감염질환 평가에 대한 국내 시도 수준에서의 결과입니다. 왼쪽은 갬 모형을 이용한 평가 결과이고 오른쪽은 DLM 모형을 적용한 평가 결과입니다. 상대 위험도는 크기의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두 모델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설사 질환의 경우 세균성 설사와 바이러스성 설사로 분류할 수 있음을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균성 설사의 경우에는 주로 여름철에 피크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러스성 설사는 주로 겨울철에 피크를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세균성 설사는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로 설사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바이러스성 설사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주로 환자의 피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온이 감소하면 오히려 환자 수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성 설사와 바이러스성 설사의 특징 때문에 이를 결합하여 일평균 기온을 X축으로 하고 Y축을 설사 질환으로 인한 상대 위험도를 평가하면 이렇게 U-shape, U자 모양의 형태를 보이다가 특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더 상대 위험도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 중 두 번째 오른쪽 제일 우측 상단의 그래프는 영하 5도에서 레그 타임에 따른 상대 위험도입니다. 영하 5도에서 레그 타임의 상대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긴 레그 타임을 보이면서 유의한 실내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성 설사가 상대적으로 긴 레그 타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우측 제일 아래쪽에서는 25도씨에서 레그 타임과 설사 질환으로 인한 상대 위험도입니다. 25도씨에서는 레그 타임이 약 3일 정도이며 설사 질환의 상대 위험도가 실내 기간이 짧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설사 질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짧은 레그 타임이 적용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러한 모형을 사용해서
기후변화 관련 감염성 질환의 경우 설사 질환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매개체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환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